예, 오늘 뉴스탑 10도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4위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우러 갔다고 하는 이 정황 증거까지 최근에 공개를 했었죠. 북한은 여전히 파병에 대해서 침묵 혹은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로 가는 1차 관문인 극동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또 하나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특유의 북한 억양이 또렷이 들리는 그 목소리입니다. Ми маємо інформацію про підготовку 2 підрозділів числа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Може бути навіть 2 бригади по 6 тисяч людей. І це виклик. 저 마지막 영상이에요. 새롭게 추가로 공개된 저 북한군 추정 영상.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김국엽 보좌관님. 네. 힘들다는데요.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저 영상을 보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 병사가 힘듦을 호소한 것은 뭐 훈련이 힘들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이것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 현재 북한 병사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전장에 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원치 어떤 않는. 명분도 없고요.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오직 어떤 북한 당국의 목적에 의해서 파견된 병사들인 만큼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병사들 스스로도 많은 어떤 괴로움을 느낄 것이 분명하고요. 예.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파견은 했지만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아서 또 18명의 병사가 주둔지를 이탈했다가 붙잡히는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군이 파병이 되어 있고 그 파병지에서도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가 또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벌써부터 전선에 투입되기 이전부터 병사들이 저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스리스크가 1차 연해주, 극동 연해주 있고 아마 극동 연해주 쪽에서 힘들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영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를 보면 물론 뭐 군이라는 게 휴식 시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통제 밖에 자유 시간도 있으니까 뭐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차림에 뭐 힘들다는 감정 표현도 서슴없이 하고요.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있고 이것들이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북한군의 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상징하는 장면이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는데 김국엽 부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 분석이 맞다고 보는 것이요. 만약 저 영상이 북한에서 찍혔다면 아마 큰일 날 일일 겁니다. 일단 그 영상을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 병사들한테 접근하는 것조차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금지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장소가 북한이 아닌 러시아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북한에서 병사들을 통제하던 수준의 그런 통제력을 유지하기는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 군부대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인 것으로 전해져 있고 저 영상을 찍어서 이제 러시아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러시아 사람들과 북한 군인들 사이의 분리 조치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여러 측면에서 어떤 관리가 북한에서만큼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시 조심스럽지만 저 단 하나의 장면으로 지금 북한군의 파병 그리고 어떻게 지금 러시아를 돕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없지만 김국엽 보좌관 말씀처럼 결국은 12,000명 인원수도 많고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러 파병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 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18명이 탈영한 이후도 결국은 식량을 보급받지 못해서 탈영을 했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식량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12,000명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과연 잘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러시아 매체도 있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계속 신속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진 부대가 최전선에 배치될 거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첫 번째 반응부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North Korea will expect a generous payoff from Moscow in return for its troop contribution.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a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북한은 아니다. 파병을 잡아떼고 있는 목소리까지 들어봤다면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예 북한이 많게는 6천 명, 2개 여단이 훈련 중이고 돈 때문에 파병을 했다. 이제는 최전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뺏어온 다시 쿠르스크 이 지역에 최전선에 배치될 거란 예상을 우크라이나 매체가 내놨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최대 6천 명씩 2개 여단이 북한 여단이 훈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 쿠르스크 지역은 아주 격전지죠. 저희가 접경 지역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이제 거기 이제 공격해서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인데 빼앗긴 곳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일선에 총알바지로 우리 북한군 병사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나라는 사실 뭐 한 대, 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 나오는 저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의 뭐 형제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집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저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기에 이렇게 용병으로 가서 총알바지가 돼서 남의 나라 전쟁에 그것도 불의한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한 그 전쟁에 저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 영상을 보면 그래도 저게 특수부대원들이라서 그런지 체격이 건장한 그 군인들이 꽤 있는데 또 다른 그 외신 사진들을 보면요. 군수품 이제 배급하는 그 사진에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왜소하고 초라한 행색이에요. 우리 잠시만요. 그러니까 호준석 대변인 말씀과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봐도 북한 억양의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육안으로 봐도 뭐 화면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체구가 크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것만 봐도 저 북한 사람들이구나. 전 세계 저런 군인들은 아마 북한 군인들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런 초라한 행색으로 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서 총알바지가 돼야 되냐 이거죠. 저는 뭐 이게 북한이 왜 저랬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뭐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근본적으로는 돈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돈 때문에 저기에 젊은이들을 보냈고 그래서 그 자금 가지고 결국 김정은 정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저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지금 나타나는 저런 현상들이 매우 심각한 체제 균열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체제 균열을 넘어서 체제 붕괴로 가는 그런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출연을 해서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1만 명 규모면 1년에 거의 대략 1조 규모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김정은이 단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공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지휘관이 아예 부대를 이끌고 예. 기순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지 않더라도 다량 기순할 수도 있는 거죠. 박충건 의원의 이런 분석을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엽 보좌관님. 예. 한 10,000명 넘게 파병을 하면 러시아로부터 보상받는 게 만약에 돈만 받는다면 1조 가까이가 될 것이다. 그 정도 규모를 김정은이 바라고 파병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구체적인 어떤 숫자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만약 파병이 될 경우 예. 한 사람당 한 달에 약 2,000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만 원에서 290만 원 사이의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단순 곱해봐도 사실상 저 정도의 규모의 액수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예. 더해서 사망 보상금이라든가 뭐 보험금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북한 당국과 러시아 당국 사이에 맺어진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내밀한 협약에 의해서 저 정도의 규모의 돈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런 돈도 물론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예. 방금 호준석 대변인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혈맹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전략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뭐 위성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전략 기술들을 받아내기 위함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과 플러스해서 여기에 북한이 현재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그 기술들을 받아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돈이고 뭐 식량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러시아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뒷배 있는 것 자체가 큰 김정은으로서는 바라는 거다. 근데 하나 더 예. 박충건 의원이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 게 뭐냐면 아예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리가 지금 심리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를 틀면
북한군이 대거 규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병이 10,000명 넘게 가 있지만 북한군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불안해 있고 그렇게 심리전만 잘하면 거기서 투항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북 확성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전이라든가 심리전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 북한 병사들의 어떤 목숨을 그렇게 쉽게 잃지 말고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올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진영에 우리 어떤 정보전이라든가 심리전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박충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북한군은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에 끌려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뭐 전투의 경험도 없고요. 예.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불안해 있을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의 어떤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키워놓은 그런 특수부대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전문가시니까 김구엽 보좌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을 설득하는 심리전, 예. 뭐 개인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도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전되면 안 되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북 확성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전해줘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의 의미를 좀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본인들이 어떤 전쟁에 끌려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들한테 각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전하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친구라든가 그들의 친척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현재 그들의 아들, 딸들이 어떤 현장에 끌려 나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북한 병사들을 향한 심리전도 중요하고 북한 내부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을 향한 심리전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대략적인 파악을 해보면 보시는 그대로 파병의 대가로 김정은이 한 1조 정도의 물적 받는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어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공격력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